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TV만큼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 의약품 광고 중에 하나가 바로 두통약 광고죠. 그만큼 이 두통, 우리가 일상 중에 빈번하게 겪는 단골 질환인데요. 하지만 또 이 진통제로도 듣지 않는 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인의 고질병, 두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와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두통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한주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통. 벌써 이 단어에서부터 느낌이 오긴 합니다만 의학적으로 어떤 건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두통이란 말 그대로 머리가 아픈 증상을 말합니다. 우리 두개골 안과 밖에 있는 신경, 혈관, 수막, 근육 등이 어떠한 이유로 물리적 또는 이제 염증으로 인한 자극을 받게 되거나 뇌 혈관이 확장될 경우 이러한 두통이 유발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98%가 두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하고 또 여자의 66%, 남자의 57%는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두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 환자의 약 20%는 이제 심각하거나 빈번한 두통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두통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개인의 삶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 두통 때문에 사실 짜증이 좀 나기도 하고 일상생활이 힘들 때도 있는데 이 건강맨 이원구 씨가 또 두통도 잊게 해줄 신나는 곳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라틴 댄스를 아주 멋지게 추시는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도 조금 배워봤는데요.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흥미진진한 OX 퀴즈도 풀고 신나는 댄스도 함께 즐겨보시죠. 오늘은 열정 넘치고 가슴 뜨거운 분들이 모여 계신 곳에 와봤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흥미진진한 OX 퀴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오는 두통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어머니, 왜 오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술을 안 먹을 때는 머리가 안 아프거든요. 술 좋아하세요? 예전에 한 번 먹어갖고 혼나갖고 지금은 안 먹어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만나볼게요. 혹시 술 드시고 머리 아프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러기는 한데 네. 평소에는 괜찮으니까 술 마신 두통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술 드신 거 아니죠? 옆에 콜라 마셨어요. 자, 그럼 X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운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땀이 흘리잖아요. 땀이 흘리면 배출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 있는 동작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술을 마시면 오는 두통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선생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이제 독성 물질 그 자체 때문에 또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뇌혈관이 확장돼서 이렇게 편두통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특히 술 중에서 편두통 유발 요인으로 대표적인 것이 레드와인, 저포도주입니다. 그 밖에 이제 편두통 유발 요인에는 날씨 변화나 스트레스, 여성들 같은 경우 월경, 주기와 관련돼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편두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은 편두통은 반복적인 두통이 편측성으로 오고요. 그리고 그 박동성 양상을 띠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메스꺼움, 구토, 그다음에 빛 또는 소음에 대한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휴식과 함께 일반적인 급성기 치료, 뭐 약물 치료 등을 하게 되면 증상 호전이 어느 정도 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 주변에 보면요. 어제도 머리가 아팠다고 하고 오늘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내일도 아마 머리가 아플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 뒷목부터 어깨에 이른 부분까지도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떤 종류의 두통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 21세기 현대인들이 흔하게 겪어보는 증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상당수 환자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뒷목, 어깨 죽지까지 내려오는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그 뇌 CT, MRI 등의 그 검사를 했지만 이제 특별히 이상 소견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다양한 이제 여러 진통제로 이제 치료를 또 했지만 그 증상의 개선이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정확한 뇌의 기질적인 원인 없이 이쪽 두통, 특히 후두부의 통증과 뒷목, 어깨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경추성 두통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경추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가요? 경추란 우리 그 머리뼈 두개골과 그다음에 흉추, 등뼈라 하죠. 이 사이에 있는 7개의 뼈와 디스크로 이루어진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많은 인대들과 그리고 경추 주위의 심부, 그다음에 표층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는 무게가 대략 이제 5-6kg 정도 되는 이 머리를 일생 동안 지탱하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 경추부 근육들이 이쪽 뒤통수 뼈 그 후두골 밑에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경추부 통증은 두통하고도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경추의 위치를 알고 나니까 이게 뭐 두통의 비밀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 같은데요. 다음 퀴즈가 경추성 두통 증상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는 두통을 유발한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선생님 왜 O라고 생각하셨어요? 목 디스크는 신경이 눌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영향으로 머리 두통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선생님 이 지금 라틴 무브는 네. 어디에 좋은 운동일까요? 골반이요. 골반이요, 네, 특히나. 그리고 코어. 아. 코어 운동이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 좀 한 동작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살사. 네, 살사. 네, 오른발 잠깐만. 앞으로, 왼발 앞으로. 골반하고 같이 앞으로 움직여주시면 돼요. 아, 골반을 많이 사용하는군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왜 X라고 생각하시죠? 그냥 목이랑 네. 그 머리 두통이랑은 연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X로 왔어요. 아, 그러면 지금 두통을 혹시 평소에 유발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저희 이제 아들이 좀 아들이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이제 6살. 6살요? 힘드시겠어요? 잠깐만, 말씀드리고 아들을 위해서 네.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만한 동작. 네. 네, 목 디스크는 두통을 유발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목 디스크로 인해서도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흔하게 생기는 부위는 하부 경추고요. 상부 경추 쪽의 디스크는 매우 드뭅니다. 이제 최근에 스마트폰을 보려고 고개를 이제 장시간 숙이는 자세나 그다음에 컴퓨터를 하려고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 자세 등으로 인해서 경추의 정상적인 전만, 우리 C자형 목뼈라 하죠. 이 C자형 목뼈에서 일자형이나 거북목 형태로 많이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추 주위 근육의 긴장, 그다음에 근력 약화, 그다음에 목뼈 관절의 이제 과도한 압박, 그다음에 신경절 등의 압박 등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변화가 이제 주로 상부 경추에서 관찰되게 되면은 이렇게 팔로 내려가는 이제 흔한 디스크 증상이 아닌 이제 두통이나 목 통증, 어깨 통증으로 생기게 됩니다. 또 교통사고 등의 이제 외상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목이 이제 과신전 과굴곡이라고 하는 이런 채찍제 손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손상도 역시 경추성 두통하고도 큰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추성 두통은 아무래도 자세랑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증상 자체는 그러면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과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 이제 경추성 두통은 편두통, 긴장형 두통과 증상이 많이 겹칩니다. 편두통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반복적, 편측성, 박동성 양상을 띈 반면에 긴장형 두통은 양측성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표현하기를 머리가 조이는 듯하고 그다음에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땡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편두통에서 나타나는 메스꺼움이나 구토, 빛이나 소리에 대한 과민 반응은 없고요. 그리고 편두통에서는 또 경추성 두통처럼 한 60%에서 뒷목 통증이 또 동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경추성 두통은 편두통처럼 두통이 있는 쪽으로 해서 이 통증이 눈까지도 오고 심지어 이제 시력도 떨어질 수 있고요. 어지러움증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추성 두통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경추성 두통의 진단은 그 두통의 다른 원인을 배제하고 나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제 뇌 CT나 MRI 등의 영상 검사상에서 이상 소견이 없는, 즉 이제 뇌에 기질적인 이상 소견이 없고, 그다음에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을 배제하고 이제 나서부터 이제 경추성 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목 통증하고 연관되어서 시작하고 또 목 통증이 이제 좋아질 때 같이 두통도 호전되고 소실될 경우 이제 경추성 두통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TV 톡닥터 토닥. 오늘은 경추성 두통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OX 퀴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요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수술을 사용하기도 한다.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 왜 X를 선택하셨죠? 두통이 온데 수술한다는 건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면 뭐 평소에 두통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편이세요? 휴식을 하고 나와서 운동을 하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운동을 두통아 물러가라!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동작 한번 부탁드릴게요. 두통아 물러가라. 춤 제목 두통아 물러가라. O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게 목 디스크가 있으면요. 네. 이게 스트레스가 독소로 인해서 눌려서 아픈데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너무 많이 뼈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마사지로 안 됐을 때 수술을 합니다. 아, 어머니는 두통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사지를 해서 많이 풀고 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풀어가지고 그럼 어머니 신나게 동작 한번 해볼까요? 자신 있는 동작. 자신 있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요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네, 정답은 O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방금 언급했듯이 상부 경추부의 디스크 자체도 드물고요. 그리고 또 이 두통 자체만으로도 수술을 하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아닌 대부분 이제 외래에서 간단한 이제 시술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추성 두통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세 교정,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일단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는 좀 피하고 그리고 일이나 공부 도중에 중간중간에 자주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 근육 이완을 위한 이제 물리 치료나 경추부 이 구조 개선을 위한 도수 치료 등의 이 목에 국한된 치료만 해도 두통과 이런 경추부 통증에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증에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신경 차단술이라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후두신경 차단술인데요. 후두신경은 크게 대우두신경, 소우두신경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우두신경은 우리 뒤통수의 두피 안쪽에서 이쪽 머리 꼭대기 정수리까지 분포해 있는 신경이고
소우두신경은 뒤쪽 두피의 바깥쪽과 귓바퀴 위쪽까지 이렇게 분포해 있는 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후두신경이 기원하는 이 후두신경이 나오는 곳이 이제 경추부 2번하고 3번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타겟으로 해서 뭐 신경 내측지 차단술이나 후관절 차단술 등의 그 치료법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외래에서 초음파 가이드하에 그 빠르고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치료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깨 통증에 이제 관여하는 승모근, 그다음에 그 밑에 견갑근근, 그리고 목의 옆에서부터 앞으로 나오는 흉쇄 유돌근도 두통하고도 다 관련 있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을 타겟으로 해서 근막 통증 유발 주사나 아니면은 근막 박리술 등의 치료법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한주희 선생님과 함께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토닥 공식 질문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 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언급했던 치료로 그 단기간에 그 두통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될 수 있지만 경추부 통증은 쉽게 치료되진 않습니다. 이 경추부, 이 목 통증이 지속될 경우 다시 또 두통이 또 재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평소 올바른 자세와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원구 씨가 이 현장에 다녀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동작 굉장히 많이 배우셨는데 오늘 왠지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자세도 좀 바르게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방법은요? 예방법은 관리 방법과 똑같습니다. 예,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 공식 질문, 이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두통에 도움이 될 만한 의학적으로 좀 이거는 정말 괜찮다 하는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고개를 좌우,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스트레칭 방법도 있지만 그냥 하는 것보다 손을 이렇게 그냥 턱에 손가락을 대고 최대한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위에서 이렇게 고개를 눌러주는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거나 또는 이제 많이 수건이나 우리 스트레칭 밴드 요새 많이 쓰죠. 네네. 그거를 목에 걸고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목 근육의 근력 강화 운동도 같이 해줘야 합니다. 이 손바닥을 이마나 뒤통수에 대고 최대한 이제 밀어줍니다. 고개를 이제 밀어주는데 목을 최대한 힘을 줘서 버텨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좌우로도 해주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약 한 5초 이상 여러 세트를 반복해서 해주시면 목 근육의 이제 근력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자세, 이 목 디스크나 목 평소에 안 좋으신 분들 좀 좋은 자세를 하나 알려드리면 팔꿈치를 이렇게 굽히고 이 최대한 등을 어깨를 뒤로 이제 최대한 우리가 제낍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날개뼈를 최대한 붙인다는 생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개를 최대한 뒤로 쭉 뒤로 젖혀주면 됩니다. 이 자세는 이제 실제 우리가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뒤로 목 스트레칭도 더 잘 되고 그리고 목 디스크에도 실제 도움이 되는 자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원한데요? 잠깐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손쉽게 TV 앞에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인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외래에 있으면서 많은 두통 환자들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 병원에서 이제 그 장기적인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지속되는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은 환자들에게서 긴 유병 기간으로 인해서 단 한두 번의 치료로는 좋아지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경추부 통증, 어깨 통증까지 이렇게 동반하는 두통 환자분들께서는 참지 마시고 바로 이제 두통 치료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한주희 선생님과 함께 두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희 토크닥터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